안녕하세요. 오늘 허리 통증의 한방 치료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삼세한의원 부원장 배지민입니다. 저희 삼세한방병원은 부산 영도에 위치하고 있는 한의원으로 1929년, 그러니까 100년 전에 거제도에서 춘화당 한약국, 공한약국에 이어서 1979년, 40년 전에 영도에서 40년 넘게 지금 4대째 전통을 이어오면서 진료를 하고 있는 한의원으로 부산에서 오래되고 큰 한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내과 신경과 원장님도 계시고요. 동네에는 한방병원도 있어서 양방, 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에 나서게 된 거는 보다 건강한 노후 관리에 있어서 허리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왜 아픈지 모르겠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허리가 아픈지, 허리가 아플 때 받을 수 있는 한방 치료는 뭐가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통은 이제 감기 다음으로 가장 흔한 질병입니다. 근데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90%고요. MRI 찍어보니까 나오던데 하는데 허리 안 아프신 분들도 찍어보시면 30-40%에서 척추에 이상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MRI가 이제 정확한 진단 기계는 지금 아니고요. 대부분의 요통은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의사라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양방 교수님들 한번 모셔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 위에 재방문하는 환자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든다 하시죠? 그리고 수술은 전부가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신다고. 이제 디스크는 스스로 붙는 힘이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 좋아진다라고 하시죠. 이제 요즘에는 허리 수술했더니 장애, 신경 손상, 피해가 많다. 이런 이제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이 수술을 이렇게 많이 해보신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 몸은 결국에는 그 자체로 가장 좋은 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 여기서 질병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허리를 수술 없이 자연스럽게 낫게 해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이 한의학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싼 치료가 꼭 좋은 치료일까요? 침, 뜸, 부항 다 합쳐도 10,000원이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10,000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치료가 보잘것없는 치료이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2,400원짜리 침 맞고 다 나아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 저는 엄청 많이 봅니다. 그분들이 이제 돈이 없어서 수술 안 했느냐? 이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돈 많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왜 한의원에 오시느냐? 수술 안 하고 낫고 싶어서 내 몸에 맞는 치료를 받고 싶어서 오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무조건 수술하지 말라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자,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내가 허리가 갑자기 너무 아픈데 소변이 안 나온다. 나시면 이거는 이제 수술을 하러 가셔야 됩니다. 이제 일단 걸으실 수 있으면 한의원에 오시면 제가 수술이 필요하신지 안 필요하신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는 허리 관리를 참 잘한다. 허리 아파 본 적도 없다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게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2세죠. 아름답고 귀한 여성의 대표 아이콘입니다. 항상 바른 자세로 서고 앉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전문 의료진들이 이제 건강을 관리해 주는데요. 근데 이런 여왕님도 결국에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게 됩니다. 이거를 아셔야 해요. 이제 건강은 자신을 하면 안 되고 본인 또 아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요통의 첫 번째 위험 요소가 나이인데요. 나이가 들면 허리가 아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살이 찌거나 부모님이 만약에 허리가 아파서 고생을 하셨다 하면은 본인이 아플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도 허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요. 좋아하는 친구나 뭐 손주를 이제 만나가지고 앉아서 4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도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데 이제 싫어하는 곳, 가기 싫은 곳에 간다고 30분 차를 탔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을 때 있으실 거예요. 이제 의외로 스트레스가 이제 요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직접적으로 허리가 아프게 되는 원인으로는 1번 염좌, 이제 삐끗해서 아픈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뼈가 부러져서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흔하게 디스크 협착 많이 들어보셨지요. 좀 흔한 거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인대랑 근육이 조금 찢어진 거 보이시죠? 조금 찢어지거나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근육을 다친 건지 한의사들이 눌러보고 그래서 무슨 근육이 문제인지 찾는데요. 뭐가 다쳤는지를 찾아서 침도 놓고 약침도 하고 부항도 합니다. 어느 근육을 다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 아픈 부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근육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근육에 놓고 아니면 그 근육이 놓지 않아도 연결된 혈자리를 놨는데 허리가 안 아파지는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뜸도 뜨고 부항도 하고 어떤 곳에는 추나도 해줍니다. 그러면 보통 일주일이면 낫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가다가 넘어졌다. 그러면 옆에 보시는 것처럼 허리뼈가 내려앉습니다. 기침을 하시다가 뼈가 내려앉으신 경우도 있으세요. 그 정도로 뼈가 많이 약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뼈가 너무 약하거나 또 별로 안 다치신 분들은 옆에 있는 것처럼 이제 갑옷처럼 생긴 보조기를 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뼈가 부러지면 침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또 하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뼈가 부러진 데는 적절한 자극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침을 맞으면 이게 적절하게 자극이 돼서 오히려 회복이 더 빠를 수 있고 이제 뼈가 부러지면 주변에 근육이나 인대도 굳어 있고 손상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침을 맞아서 뜸을 떠서 이제 회복을 조금 더 빠르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뼈가 잘 붙는 한약이나 인대를 강화하는 한약 이런 걸 같이 드시면 훨씬 더 빨리 낫겠지요. 근데 이번에는 허리가 아니고 만약에 이 고관절이 부러졌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보면 여기가 이제 부러져 있습니다. 금이 가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억수 위험합니다.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시면 한 70%는 사망하세요. 이제 한번 고관절이 부러지면은 한 2명 중에 1명 혼자 생활하는 게 좀 불가능하시고 이제 요양병원에 많이 가시게 됩니다. 수술 비용도 거의 1,000만 원이 넘으시는데요. 뭐 돈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 고관절은 다른 부위보다 뼈가 잘 안 붙습니다. 고관절을 감싸고 있는 고관절액이 있는데 이게 뼈가 붙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뼈가 붙기까지 오래 걸리고 그 뼈가 붙을 때까지 누워 있다 보니까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어혈이 생기는데요. 어혈이 뇌에 가서 뇌혈관을 막으면 중풍, 폐에 가서 폐를 막으면 폐색전증, 이렇게 면역력도 떨어지고 욕창이 생길 수도 있고 폐렴까지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이제 그런 경우죠. 그래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핀으로 박습니다. 어쨌든 관건은 뼈가 빨리빨리 붙어서 하루 빨리 움직이는 건데 뼈 세포를 증식하는 걸 활성화해서 골절 유압을 촉진시키는 한약들이 있으니까 혹시 골절이 발생하면은 뭐 이런 한약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사실 좋습니다. 자, 이제 디스크랑 협착증 할 차례인데요. 디스크는 허리를 앞으로 하면 아프고 협착은 뒤로 넘기면 아픕니다. 그래서 협착은 이제 자꾸 숙이면 편하니까 자꾸 이렇게 숙여집니다. 디스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비만인 경우, 허리를 많이 쓰는 경우, 자세가 안 좋은 경우, 그럼 디스크 위험이 높습니다. 이제 디스크는 뼈 5개 사이에 있는 연골인데요. 허리가 눌리고 노화되면서 안에 있는 수액이 흘러나옵니다. 그럼 이제 보통 디스크에 걸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디스크는 다리가 안 들어지고 MRI를 찍어보면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 흰색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제 허리에 눌리는 신경에 따라서 아프신 부위가 다르세요. 만약에 내 발등이 한 번씩 화끈화끈거린다, 아니면 저린다 하시면 나는 5번 신경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난 많이 걸으면 발바닥이 그렇게 아프더라 하시면은 이제 그 엉덩이 1번 신경이 조금 문제가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협착증인데요. 협착증은 이제 여기가 좁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뇌에서 손끝, 발끝까지 신경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뇌에서 다리로 잘 가고 있는데 중간에 허리에서 협착이 생긴다 하면은 그 밑에 쪽으로, 다리 쪽으로 다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디스크 수술은 이렇게 튀어나온 디스크를 잘라냅니다. 아니면은 고주파를 가해서 쪼그라들게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아예 디스크를 덜어내고 인공 디스크를 넣습니다. 협착 같은 경우는 뒤에 뼈를 잘라냅니다. 뼈를 잘라내서 이렇게 뒤에가 비어 있습니다. 수술했는데 가운데 만져보면 뼈가 안 만져집니다. 약간 푹신푹신합니다. 그것도 근데 이제 뼈를 잘라냈으니까 약해지니까 핀으로 고정도 하고
이거를 이제 또 들어 올립니다. 가운데 인공 디스크를 넣어서 들어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시술은 이제 내가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눌리는 신경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넣는 거예요. 주사를 넣으면 염증이 사라지고 부종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안 아픕니다. 이제 한의원에 오면은 이제 그 주사를 스테로이드 대신에 한약재로 만든 약침이라는 걸 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같은데 이제 성분이 조금 다른 이제 주사를 맞는 거고요. 이 시술은 뭐 보통 뭐 싸면은 5만 원, 뭐 비싸면 30만 원까지 다양한데, 꼬리뼈로 들어가는 저게 비싸고, 이제 하나 좀 다른 게 있으면 들어가는 건 스테로이드로 똑같은데 여기를 한번 풍선 불듯이 이렇게 확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 신경이 이제 좀 좁아져 있는 게 넓어진다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막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긴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수술은 하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저널인데, 여기서 하버드 교수님들이 뭐라 하냐, 아까 핀 박아서 들어 올리는 수술 있죠? 위험이 너무 높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스테로이드 시술, 그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효과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우린 그럼 도대체 협착에 그럼 뭐 해야 하는데? 협착을 일단 받아들여야 합니다. 협착은 노화의 과정이고 이제 결과입니다. 여기 있으신 분들 거의 다 협착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갑자기 허리가 아프실 수 있겠죠. 병원에 가서 MRI를 찍겠죠. 그럼 협착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원래 협착이 지금 있어요. 있는데 그냥 갑자기 아프신 거거든요. 협착 때문에 아프시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수술 말고 한의원에 가면 이렇게 침이랑 뜸이랑 한약, 약침, 뭐 추나 다 해드립니다. 한의원은 만족도가 90%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효과가 있다는 거겠죠. 제일 많이 하는 거 침 한번 보겠습니다. 침은 끝이 둥글합니다. 침은 직접적으로 신경이나 세포 이런 근육을 손상시키지를 못해요. 침 엄청 많이 맞았는데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경우 있지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의원들에서 사용하는 침들은 뭐 장침도 있고 긴 침, 뭐 짧은 침도 있고 도침도 있고 매선도 있고 다양합니다. 한의원들이 사용하는 침은 다 일회용이고요. 일단 넣는 침도 다르고 자리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쪽 아픈데 왼쪽 맞기도 하고 허리 아픈데 손발에 맞기도 합니다. 애기들 아니면 침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레이저 침도 있고 스티커 침도 있습니다. 침은 도대체 그럼 효과가 뭐지? 하고 이제 궁금해 하신다면, 일단 침을 맞잖아요. 그럼 그 침을 맞은 대로 혈관이 확장이 돼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피가 거기로 몰려요. 그럼 피가 몰리면 아무래도 회복이 빠릅니다. 움직이는 기능이 좋아져요. 아무래도 이제 혈관이 확장되니까 혈액순환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보통 디스크가 있다. 그럼 손에 이렇게 같은 라인으로 아프다. 목이 아프면 같은 라인에 있는 같은 신경이 지나가는 곳에 침을 놓는다. 그럼 목이 안 아파요. 이거랑 상관없이 여기랑 신경이 같이 흐르지 않는 발에 놔도 안 아파요. 그게 분절 진통, 분절 외절 진통이고요. 몇십 년 동안 이제 계속 입증되고 있는 건 뇌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침을 맞으면 뇌에서 도파민, 엔도르핀 같이 이제 조금 진통 역할을 해주는 물질들이 분비되는데요. 이 도파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떨려요. 눈 떨리고 손가락 떨리시는 분들 있지요. 침을 맞으면 내 몸에서 스스로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좀 스스로 낫게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떨리시는 분들 침 맞고 많이 좋아지시죠. 또 자율신경계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은 불안하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근데 이거를 완화시켜 줍니다. 근데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다. 계속 졸리고 배고프고 살찌고, 그런 경우에 이제 침을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게도 해줘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 조절 효과, 불면증의 효과, 그리고 면역력. 내가 계속 침을 맞아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전체적으로 이제 향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울증, 화병 이런 경우에 이제 침 맞고 가면 기분이 많이 가벼워지시거든요. 머리도 맑아지고, 그리고 근육이 뭉쳐 있는 곳을 해소해 줍니다. 그 외에도 이제 침의 효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효과들이 많아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이 뇌에 자극을 한다고 하시면, 제가 동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한국과 미국의 공통 연구 중에 침의 치료 효과를 뇌영상으로 입증했습니다. 정의롭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의 뇌 영상입니다. 검지와 분비를 각각 담당하는 부분이 정상인보다 3m가량 가깝습니다.
이 환자에게 매주 2차례씩 8주 동안 침을 놨더니 이 거리가 1.8mm 멀어졌습니다. 한국 한의학연구원이 미국 하버드 의대와 공동 연구를 통해 침의 치료 효과를 뇌 영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동안 침 자극 시 뇌의 반응을 살펴본 연구는 있었으나 임상 연구와 뇌 영상 기술을 접목해 침이 뇌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So the interesting thing that we found is that the brain in chronic pain patients is the important organ for transmitting acupuncture effects. 뇌에서 검지와 중지를 담당하는 부분이 멀어짐과 동시에 손목 정중신경의 신호 전달 속도도 암분의 1초 이상 빨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픈 손에 해당하는 뇌백질의 9조 이상이 일부 회복되는 현상도 관찰됐습니다. 침 치료를 여기서 하면 정중신경의 전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다음에 신호가 원활해져서 뇌에서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침이 가져온 뇌 구조 변화는 3개월이 지나도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연구 성과는 신경학 분야 국제학술지에 소개됐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윤정입니다. 네. 아까 보셨듯이 이제 뇌 자극, 아까 뇌 활성화되는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혈자리마다 이렇게 뇌가 자극되는 곳이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뇌 자극을 줘서 이제 치매 예방이라든지 파킨슨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또 추측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약침 도대체 뭐야 하시는데, 약침은 침과 한약의 효과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사인데요. 주사액이 한약으로 만든 천연 성분이라는 점이 다르고요. 이제 서울대 병원이랑 이제 모 한병병원에서 같이 연구했지요. 이제 쥐 척추에 이제 협착증을 유발했어요. 약침을 계속 놨더니 넓어지더라. 이렇게 협착이 이제 호전되더라. 몸에서 염증 물질도 훨씬 작아지더라.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봉침, 벌독에서 추출한 약침 같은 경우에는 이 염증 세포 많이 줄여주는데 효과가 엄청 좋아요. 이제 뜸을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뜸은 이제 쑥과 같은 약초를 말려서 가루를 만들거나 다른 물질과 섞어서 딱딱하게 만든 다음에 불을 붙여서 혈자리를 자극하는 건데요. 이제 따뜻한 곳에 가면 혈관이 확장돼서 기혈 순환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땀이 흐르는데 이제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면역력이 높아지고 이제 피로도 조금 덜해지고, 그리고 혈액 순환이 개선되니까 내장 기능도 활성화되고, 내장 지방도 분해되고 복부 비만의 개선에도 효과가 좀 좋아요. 그리고 배에다가 뜸을 뜨면 어깨나 목 통증도 개선되고, 이제 부인과 질환에 좋은데 생리통이 있거나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될 때 소화를 잘 시키게 되죠. 한의학에서는 배 밑은 따뜻하고 머리 위는 차가운 것을 건강 상태라 하는데, 이제 배에 뜸을 뜬다? 그럼 밑에를 따뜻하게 얼으려면 전체적으로 순환이 잘 돼서 건강한 상태가 돼요. 머리가 맑아지고 피부가 고와짐 있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그리고 배는 허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직근 이완되면 허리도 당연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암세포의 정리를 지연시키고요. 자, 이번에는 한약인데요. 이제 우루사 웅담이 옛날부터 피로 회복에 좋고 이제 간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좋았거든요. 이제 그거를 가져와서 이제 우루사로 만들어 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는 이제 이 중국에서 팔각이라고 하는 이제 열매를 공정을 거쳐서 만든 거예요. 네, 가스 활명수랑 밑에 이경규 씨가 이제 광고하는 이제 베나치오는 소화제 맞습니다. 소화제를 그냥 맛을 조금 먹기 좋게 변화시킨 거고요. 이제 회라민큐도 이제 서양 승마와 세인트 존스 워터라는 두 가지 식물에서 추출한 걸로 만들어진 약입니다. 이제 경옥고는 인삼, 생지황, 복령, 꿀을 이제 3일에서 5일 계속 달입니다. 달이면 고약처럼 만들어져서 이제 피로 회복에도 좋고 흰머리가 검어지고 오래된 기침을 먹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면증, 건망증을 호전시켜서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건 이제 약국에서 파는 것보다 삼세에서 파는 게 훨씬 이제 효과가 좋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편의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쌍화탕, 아락실, 용각산 전부 다 이제 한약이죠.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저 소화제도 이제 관절통 약도 한약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한약이 이렇게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한약 못 먹는다 해놓고 저 약들 다 사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리에 좋은 한약도 있어? 하실 수 있잖아요. 있어요. 이제 좋은 약재를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게 도미보감에 있습니다. 도미보감에서는 허리 아픈 거를 10종류로 나눠서 설명했는데, 담음 요통, 담음은 담 결렸다. 그리고 식정 요통, 술 드시고 다음날 허리 끊어질 것 같다 하시는 거, 아니면은 체하고 나서 허리 너무 아프다 하시는 거, 등 아프다 하시는 거. 그다음 좌섭 요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삐끗해서 아픈 거. 어혈 요통은 낮으로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그렇게 아프신 분들, 그 어혈이 있으신 거예요. 풍요통은 다리까지 당기는 요통, 찬바람에 오래 맞고 나서 이제 생기는 요통. 이제 한요통 많으신데요. 추운데 너무 오래 있다가 이제 허리 아프신 경우, 따뜻하게 해주면 나으시는 경우. 그럼 습요통은 무거우세요. 뭐 반지하나 하여튼 뭐 습이 있는데 너무 오래 있다가 아프신 건데 허리가 돌 매단 것처럼 묵직해요. 습열요통은 이제 보통 비만, 지방으로 인한, 살로 인한 기름진 음식 너무 많이 먹고 이래서 생기는 요통이고요. 기요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긴 요통. 신호요통은 허리가 약해요. 은은하게 계속 아픈 요통. 이 원인에 따라서 좋은 약재들 다 정리해놨습니다. 요통에는 나한테 맞는 약재를 다 이제 찾아서 이제 드실 수가 있어요. 한약 먹고 그러면 허리가 진짜 이제 허리에서 신경이 오래 눌리면 신경이 변성합니다. 이 변성돼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약을 드셨더니 이제 신경이 세포가 재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 말고 디스크가 연골이라 했잖아요. 허리에 연골 주사를 안 맞아도 이제 한약을 먹으면 그것이 결국에 혈액을 돌고 돌아서 이 디스크를 강화해 줍니다. 그리고 뼈 재생 효과. 자, 이거 말고도 한약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허리가 아플 때 드시면 도움이 되는 한약재인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만 드시면 안 돼요. 이것만 다려 드시면 안 되고 용량이랑 이제 그거에 맞는 다른 약재를 같이 조합해서 드셔야 돼요. 이제 한약하면 제가 제일 속상한 오해가 간손상입니다. 간손상. 이게 요즘에는 이게 입증이 돼서 이런 말이 없긴 한데 예전에 워낙 이슈가 돼서 아직도 이런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 먹고 간손상 된 사람의 60%는 양약 때문이고 한약은 25%고 그 25%도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게 아니고 좋다는 약재 다려 먹고 너무 많이 넣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손상된 게 많아서 실제로 한의원에서 약 먹고 간손상 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탕전실은 보통 이렇게 생겼죠. 약재도 다 세척하고 이제 잘라져서 이제 한의원에 오게 되고 모자 쓰고 장갑 끼고 다 고압 멸균 상태에서 다 만들어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팩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관심이 조금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 밥상입니다. 옛날부터 식사랑 약이랑 근원이 같다 했는데요. 건강한 음식을 평소에 챙겨 드시는 게 결국에 한약을 드시는 것만큼 건강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밥상도 한약재를 바탕으로 구성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율무밥입니다. 율무밥. 율무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근육이 당기고 힘줄이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는 그런 때는 율무죽을 먹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붓기를 빼줘서 허리가 가벼워지면서 또 조금 덜 아프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멸치, 호두, 검은깨 볶음입니다. 멸치는 아시다시피 칼슘이 많이 있고 검은깨랑 호두는 골수를 채워줍니다. 오메가3가 많아서 피를 맑게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부추전인데요. 양기를 복돋아주는데 효과적인 음식이에요. 부추를 먹으면 허리랑 무릎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비타민 A, B, C 그리고 식이섬유, 마그네슘 이런 영양소가 풍부하고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과 생강차입니다. 모과는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다리가 당기고 쥐가 난다, 붓고 아프다 그러면 이제 한 잔씩 드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요통에 좋은 혈자리입니다. 이 위중혈인데요. 무릎 뒤쪽에 접히는 곳이고요. 이제 허리랑 관련이 많은 자리인데 허리에서 나온 신경이 지나가기도 하고 골반에서 시작된 근육들이 끝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림프랑 혈관, 신경, 근육, 인대 전부 다 이 혈자리로 자극이 되세요.
너무 살살 누르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꾹 누르셔야 돼요. 여기 무릎 뒤에를. 그러면 허리도 가볍고 다리도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손 요통혈입니다. 여기는 이제 허리를 삐끗했다, 갑자기 너무 아프다, 그리고 어깨가 아프거나 팔꿈치가 아프거나 손목 아프신 분들도 여기 누르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인 운동요법입니다. 걷는 거는 전신 운동은 되는데 허리에 좋은 운동은 아니거든요. 허리를 안 아프게 하는 운동은 또 따로 있어요. 첫 번째는 브릿지 운동인데요. 엉덩이에 힘을 주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이제 허벅지에 힘을 주면 이제 코어,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이 튼튼해지세요. 그리고 이제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지면은 무릎도 훨씬 덜 아픕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고양이 자세. 고양이 자세는 서 있을 때 위아래로 받는 압력이 줄어들고 뒤로 밀린 디스크가 밑으로 쑥쑥 들어갑니다. 되게 좋은 자세세요. 세 번째는 이제 고양이 자세에서 이제 엉덩이를 발 뒤꿈치에 붙이고 쭉 늘려주시는 건데요. 네 번째도 기지개 스트레칭입니다. 기지개는 이제 혈액순환의 기초세요, 기초. 이 기지개를 쭉쭉 펴서 혈액순환을 손끝 발끝까지 이제 시켜주시는 게 몸 전체 건강을 위해서도 되게 필요하세요. 자, 이번에는 바른 자세예요. 바른 자세를 취하면 5년은 더 젊어 보입니다. 곧은 허리는 젊음과 건강함의 상징인데요. 이 정수리를 누가 위에서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귀랑 어깨랑 고관절이 일직선이 되게 항상 그렇게 앉아 있으시면 도움이 되세요. 어깨는 힘을 푸시고. 자세가 많이 삐뚤고 굳어 있는 경우는 이제 한의원에 오시면 추나를 받으실 수 있는데, 관절 굳어 있는 데를 밀고 당기면서 굳어 있는 부분을 풀어주고 신경 압박을 해소하고 척추와 관절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이제 1년에 20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뭐 10,000원에서 50,000원 사이로 이제 아마 비용이 드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자세. 백해무익한 자세. 양반다리, 쪼그리 앉기, 다리꼬기. 허리에도 안 좋고 무릎에도 안 좋은 자세입니다. 바닥에 앉지 않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운동해서 낫냐고. 운동하시면 낫습니다. 자세가 삐뚤어지는 건 근육이 약해서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허리 건강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것은 명상이에요. 명상. 많은 병들이 스트레스랑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병만 치료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이 근본을 치료하지 못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병들을 이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고 마음 건강 관리 꼭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강조하는 마음 건강법은 명상입니다. 이제 명상을 하고 마음 관리를 하시면 약을 먹기도 전에 병이 벌써 다 낫는다고 하니까 이제 꼭 실천해 보시기를 권유드리며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